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가수 장우혁과 전 소속사 직원 A씨 사건의 1심 판결을 한번 차분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법원의 판결문과 기사에 나온 사실에 기반하고 있고 어떤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시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사건의 시작. 이 사건의 발단은 2022년입니다.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과거 장우혁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죠. 여기서 A씨가 주장한 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2014년 해외 출장 중 뒤통수를 맞았다. 2020년 공연 준비 중 손을 맞았다. 그리고 평소에도 폭언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우혁은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검찰 판단. 그런데 검찰의 판단이 조금 독특했습니다. 2014년 폭행은 사실에 가깝다. 2020년 폭행은 허위에 가깝다. 그래서 A씨는 2023년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장우혁이 폭행당한 사람은 오히려 나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3. 장우혁의 반박. 장우혁은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2020년 공연 준비 중 내가 마이크 배선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A씨가 도와주지 않고 뒤에서 보고만 있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A씨가 내 손을 빡 하고 쳤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무대 공포증, PTSD 증세가 생겼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혼란스럽죠? 누가 누구를 때린 건지 완전히 엇갈립니다. 4. 법정에서 밝혀진 진술들. 재판에서 중요한 건 증인 진술이었는데요. 장우혁 측 매니저, 지인, 댄스 강사 등이 나와 A씨가 장우혁을 때렸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같은 사람이 경찰 조사에서 한 말과 법정에서 한 말이 조금씩 다름. 두 번째, 봤다고 했다가 다른 상황에서는 기억 못하는 모습. 세 번째, 어떤 지인은 예전 A씨와의 통화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함. 법원은 이걸 보고 진술의 일관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5. 장우혁의 주장에 의문. 법원은 장우혁의 진술도 곱씹어봤는데요. 여기서도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부상 기록 없음. 다음 날 A씨에게 폭행 얘기 없이 답이 늦다고 업무 관련 메시지만 보냄. 장소 진술이 대기실에서 복도로 바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법원은 단순한 기억 착오는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6. 반대로 A씨 진술은 왜 신빙성이 높았을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구체적이고 사건 흐름이 자연스럽고 만약 꾸며낸 거라면 오히려 더 자극적인 표현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담담함. 다른 직원들도 장우혁의 폭언, 폭행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진술 존재. 결국 A씨가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7. 1심 판결. 1심 결론은 A씨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회사 대표와 직원의 관계 등을 보면 A씨가 먼저 장우혁을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장우혁의 감정이 격해져 폭행했을 가능성이 더 자연스럽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다만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2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누가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근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사례였습니다. 앞으로 2심에서도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